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는 생명의 엔진인 심장. 크게 세 가지 관상동맥으로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국내 사망 원인 2위는 심장 질환인데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입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60, 70대, 80대가 가면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보다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숫자로 봐서는 뇌졸중에 대한 사망이 높고 그리고 그다음에 심근경색증에 대한 사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인구 구조가 노령화될수록 암보다는 심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부산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부산 지역은 이미 65세 인구가 23% 이상이 되고 심근경색증이라는 뇌졸중, 심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중요성을 지자체에서 깨달으셔야 될 때가 온 거죠. 가장 큰 고위험군은 이전에 심근경색이나 기저협심증이 있는 경우 그런 병력이 있는 환자가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또 이제 가족력, 그다음에 나이 이런 게 포함이 되겠고 성별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 그런 게 이제 지병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질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멀쩡하던 사람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랜 경험으로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순환기 내과 전문의 배장환 소장. 최적의 치료 솔루션을 제공해 환자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순환기 내과 전문의 성주옥 과장. 취미로 수영을 즐기는 김민석 씨는 어느 순간 수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생전 처음 경험하는 불편함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끝내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결국 업무 중 병원을 찾게 됐죠. 극심한 통증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로 왔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는 불편한데 없어지지는 않고 이게 운동을 하면 숨이 차는 거는 또 곧 돌아오는데 그런 또 숨참은 아니고 계속 뭔가 불편하고 좀 그런 안 좋은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때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174 정도 되는데 한 86kg 이상이 한 90kg 가까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급성 심근경색증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설명을 들을 땐 정말 식은땀이 났었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혈관 검사해서 네네. 지난번에 그 스텐트 한 거, 스텐트 2개 했잖아요. 그거 잘 있는지 확인할 거고 그다음에 스텐트 안 한 혈관도 조금 좁아진 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괜찮은지 더 심해지진 않았는지 변화가 없는지 체크해가지고 바로 검사 결과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어디 여기 손목으로 하셨나? 그때? 네, 그때 오른쪽 쪽이요. 여기 맥박이 약하시구나. 오늘은 왼쪽으로 네네. 해가지고 검사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오른손 쓰기도 편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오셨을 때 이제 응급실 검사상에서 심전도에서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심돼서 저희가 바로 급성 심근경색은 최대한 빨리 막힌 혈관을 이제 뚫어주는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술을 해서 혈관을 잘 뚫렸던 그런 경우이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막힌 혈관이 굉장히 큰 혈관이 꽉 막힌 상태였고 그다음에 오셨을 때 혈압도 나중에 이제 심인성 쇼크라고 하죠.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까지 온 그런 경우에는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아주 초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병원에서 바로 응급 처치가 치료가 잘 돼가지고 무사하게 잘 퇴원하셨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민석 씨는 스텐트 시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심근경색이 왔고 스텐트도 지금 중요한 부위에 스텐트가 2개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텐트 하지 않은 혈관, 동맥경화로 혈관이 조금 좁아진 그런 혈관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년째 되는 날이고 해서 심장 혈관 조영술을 해서 스텐트가 잘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이 다시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그런 건 없는지, 그리고 스텐트 안 한 혈관도 뭐 더 심하게 좁아지거나 이런 건 없는지 오늘 검사하는 혈관 조영술을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장 혈관 조영술로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떤지 확인해 봅니다. 심근경색증은 성공적으로 시술을 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재발 확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일단 지금 오늘 하는 검사는 혈관 조영술, 단순히 조영술에서 혈관 검사만 하는 경우에는 뭐 회복이나 이런 걸 뭐 따질 것도 없이 검사를 끝나면 그냥 바로 퇴원하실 수 있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퇴동맥이라고 해서 사타구니로 이렇게 검사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혈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병원에 하루 자야 되는, 입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 요골동맥이라고 해서 손목으로 검사해서 이렇게 심장까지 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혈도 간단하고, 검사가 끝나면 환자분 그냥 바로 걸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비교적 이전에 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요골동맥 중에서도 이제 손등, 원위부 요골동맥이라고 엄지 손가락 뒤쪽에 있는 그쪽으로 또 검사하려면 더 지혈도 더 쉽게, 합병증도 더 줄일 수 있고, 그렇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손등 혈관에 맥박이 조금 약한데 일단 여기로 먼저 해보고, 혈관이 안 찾아지면 손목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심장 혈관 조영술은 혈관 내로 가늘고 긴 관을 삽입해서 특수 약물을 주입하는데요. 관상동맥을 관찰하는 동시에 검사 중 문제가 발견하면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장 혈관 스텐트 하신 게 지난번에 막힌 혈관이 이 혈관이거든요. 네. 2개 스텐트 중에 밑에 스텐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잘 가는데 여기 네. 스텐트 안쪽이 다시 좁아졌어. 재협착이었어. 풍선으로 이렇게 약물 발린 풍선으로 넓히는 시술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좀 바로 해가지고 스텐트 안쪽에 다시 협착된 거 거기 조금 다시 넓히는 시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네. 검사 도중 이전에 시술받은 부위에서 스텐트 내 재협착이 발견됐습니다. 이럴 때 좁아진 혈관 부위에 약물 풍선을 넣고 부풀려서 혈관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약물이 혈관 벽에 전달돼서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걸 막을 수 있죠. 다행히 이제 1년째 되는 날 검사해서 조기에 빨리 발견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재협착을 치료를 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환자분께서 약을 더 잘 드셔야 되고, 뭐 운동을 더 해서 체중 조절이나 또 담배, 금연을 더 노력을 하시고 술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제때 치료를 받아 시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또 한 번의 생명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삽입된 스텐트는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네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량을 줄이면서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재협착이 아니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도 안 좋은 거 발견하시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한편은 다행이고, 병원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지금 하는 대로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 년 전 가슴 중앙이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온 이인수 씨.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며칠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숨이 턱 막히는 소식을 듣고 말았죠. 평소에 몸이 건강한 편이라 어디 아픈 데가 없었는데 가슴이 그냥 뭐로 꾹 짓누르는 것처럼 숨도 못 쉬겠고, 그 통증이 이게 주기적으로 한 5분 그렇다가 괜찮다가 하루에 몇 번씩 그랬거든요. 근데 병원에 온 날은 이게 꽉 짓눌려가지고 이게 계속 그래요, 계속.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시술 후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 중인데요. 약은 잘 드셨고, 약 드시면서 그동안 또 가슴 뻔하게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으시고, 그 일상생활하고 활동하고 뭐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심하게는 안 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때 2022년에 오셨을 때는 이제 오른쪽 혈관 하나가 거의 완전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2개 혈관은
하나는 70% 정도 좁아져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50% 정도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혈관 거의 막힌 혈관, 그거는 이제 2022년 당시에 심근경색이 된 원인이 된 혈관이라서 그거를 이제 바로 스텐트 시술을 했고, 나머지 혈관은 이제 좀 심장 기능이나 이런 게 좀 회복되고 나서 한 80% 정도, 70~80% 정도 좁아져 있었고 하나는, 그래서 거기에 스텐트 시술을 마저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증으로 막혀있던 우관상 동맥을 먼저 시술했습니다. 좌전 하행 동맥은 경과를 지켜보다가 협착이 진행됐을 때 시술받았죠. 그때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하신 지도 이제 3년 다 돼 가시네요. 그래서 지난번 피 검사에서 당뇨도 이제 지금 조절 잘 되시고 그래서 아주 좋으십니다. 이제 약만 이대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심근경색된 그 혈관은 스텐트 시술 후에 혈류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다시 재협착이 오거나 다시 막히거나 그런 거는 없어진 상태였고, 나머지 이제 협심증의 원인이 된 혈관도 스텐트 시술하고 나서 한 번 더 검사를 한 결과로는 다시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그런 거 없이 스텐트가 혈류를 잘 유지되도록 잘 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혈관에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은 혈관이 스텐트가 다시 안 막히도록 항혈소 판제를 포함한 약물을 드시게 되는데, 그 약물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체중을 좀 조절한다거나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병원 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지만 처음으로 직접 병원을 찾을 만큼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약을 잘 챙겨 먹는 작은 습관 하나가 생사의 갈림길을 가를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숨도 쫙 골라지고 가슴도 안 답답하고 평상 생활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바라는 거는 아프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꾸준하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내원 전날 저녁 체한 듯 가슴이 답답했다는 최영자 씨. 이 불편함은 순식간에 기억이 흐려질 정도의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왔죠. 집에서 가기까지 10분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가는 4번을 씻어요. 숨 막혀가지고 그날 토요일은 그걸 보내고 일요일날 도저히 숨이 더 막혀가지고 집에 올라가지를 못하겠는 게라. 그래가지고 아가지고 그 있는데 쓰러져가지고 어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터라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웠죠. 저 이 나이에 당뇨 약도 안 먹고 뇌혈증 이런 약도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다고 생각한 게 이번에 요래됐어요. 예, 들어오세요. 요즘에는 운동 좀 하세요? 예. 어떤 운동 하시고 계세요? 자전거 타는 거 선배입니다. 정말? 예. 밖에서? 아니, 실내 자전거? 실내에서. 좀 세게 타시고 계세요? 예. 가슴 가운데 아래쪽하고 명치가 계속 아프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통증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시게 된 건 처음에는 이게 심근경색증이라고 의심을 못 하셨던 것 같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심근경색증의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였던 거죠. 다행히 환자분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 생체 활력 징후, 혈압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 편이었고, 심근경색증 생긴 혈관이 심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우관상 동맥 부위라서 심장의 오른쪽하고 아래쪽을 감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가슴이 아픈 것보다는 명치가 아프고 토할 것 같은, 즉 체한 빈 것 같은 증상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때는 대부분 맥박이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섬액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영자 씨는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혔기에 심전도에서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게 큰 특징인데요. 시술 부위의 재협착 여부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3가닥이 있거든요. 이제 심장 앞으로 감싸는 거, 왼쪽 옆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분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관상 동맥이 박혔어요. 그리고 이게 동맥경화증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좁아지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왼쪽 옆으로 가는 혈관에도 상당히 좁은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심근경색증 원인 병변에 대한 시술이 급하기 때문에 오른쪽 관상동맥을 일단은 스텐트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시술이 끝나고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시술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연달아서 왼쪽 옆으로 가는 거기도 한 90%, 95% 정도 좁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혈관 중에 한 혈관은 거의 막혔고 한 혈관은 심하게 좁아졌고 이 두 혈관에 대해서 스텐트 시술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약 빠뜨리지 않는 거 그리고 약을 중단할 사유가 생기면은 꼭 시술했고 처방했던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병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심근경색증 생기고 나면은 10년 내로 제대로 몸 관리 안 하셔가지고 뇌졸중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혈관이 막히는 것 뿐이거든요. 위치가 다른 거니까. 그런 거 예방하셔야 되는 거죠. 죽음의 문턱을 넘고 나니 건강의 소중함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다짐으로 일주일에 2번 스피닝미에서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프면 진짜 푸떡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너무너무 내가 이번에 크게 아파 보이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 인생은 지 몸 제가 챙겨가 자기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겠대. 진짜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아버님 어디 가실 길이에요? 예, 운동하러 갑니다. 옷을 든든히 차려입고 도착한 곳은 동네 헬스장. 아침마다 러닝머신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당연한 일상인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운동은커녕 생명을 걱정했던 순간이 있었죠. 내가 그 앞에 날 저녁에 한 19시 돼가지고 가슴이 조금 지린 적이 있었어요. 가슴이 조금 지려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찍 자는 편이 돼가지고 밤 21시경에 잠이 들어서 잤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잤는데 가슴이 조금 묵직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응급실로 바로 시술하러 가가지고 그 시술을 해가 지금 나왔습니다. 처음엔 평소와 다른 몸 상태의 이상함을 느껴 다니던 내과를 방문했는데요. 뜻밖의 심방세동이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더 큰 병원으로 향했었죠.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없으셨나요? 전조 증상으로는 전혀 몰랐죠. 아픈 건 전혀 가슴 조금 우리하다는 그것만 느꼈지 다른 부분은 쌩쌩한데 바로 응급실로 실리 들어가니까 제가 좀 멍했습니다. 그때 진료한 의사 선생님께서 제보고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말씀하시대. 상태는 항상 별일 없으세요? 별일 똑같아요. 네, 빨리 걸으실 때 막 가슴 쪼이고 아프시고 이런 거 없으시고? 그런 건 없어요. 운동 좀 하시고 계시고? 예, 러닝머신 매일 새벽 하루 한 번씩 꼭 하죠. 환자분이 개인병원을 다니시고 계셨거든요.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으로.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6시경부터 가슴이 계속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러면은 사실은 큰 종합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는데 다행히 그 개인병원 열자마자 원장님이 보시고 심전도를 찍었는데 심근경색증 같다. 근데 그분이 또 응급실로 안 오시고 외래로 오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가 외래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심전도 바로 봤더니 심근경색증 같아서 그냥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막힌 혈관에다가 스텐트 삽입하고 그렇게 했던 환자분이시죠. 심근경색증은 돌연사의 흔한 원인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동맥경화증인데요. 발병 후 2시간 이내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고위험성 질병입니다. 협착된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혈관을 넓혀줬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아직 지금은 좋아요. 그래서 다행히 환자분이 일찍 한 거죠. 보통 우리가 혈관이 막히고 나서 30분 정도만 지나면은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돼가지고 아예 이제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혈관이 막히면 저 아래쪽 심장부터 일부는 괴사가 되고 일부는 기절을 한단 말이에요. 혈관은 뚫어주면 괴사된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기절한 부분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3시간 만에 왔으니까 상당히 빨리 오신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 도착하는 데까지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초기에 심장마비로 많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운이 좋았죠. 평소에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면 흉통 있으면 빨리 의료기관 찾아라. 이런 거를 꾸준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환자분들한테. 건강은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동명 씨의 일상은 아프고 난 뒤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고 음식을 싱겁게 먹으며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건강검진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은 예전처럼 안 아프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자 성인 중에 뇌출혈, 심근경색 이 병을 반 정도가 모른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 가슴이 저리든가 하는 그런 증상이 오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라고 그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심장질환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방과 관리만으로 우리는 그 위험에서 한 발 앞서 피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뛰고 있지만 그 박동을 지키는 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때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차를 타면 요즘 안전벨트를 다 누구나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 하나를 먹는 것. 그걸로 인해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그런 걸 다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 약을 잘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자신이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다, 고위험군에 속한다 판단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콜레스테롤 수치는 괜찮은지, 혈당도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매래를 잘 다니셔야 될 겁니다. 특히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심부전, 심장 수축 기능이 저하되고 그런 이제 후유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종합병원에서도 상당수의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용이라든가 아니면 심근경색증, 협심증 시술을 잘 하시고 계시는 병원이 있고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지역별로 인증 병원이 어떤 건지 나와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개 정도 병원이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진료 행태가 학회에서도 공인할 만큼 좋은 병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인증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 검진 잘 받으십시오. 심근경색증하고 협심증이 굉장히 중요한 사망 원인이지만 그 시작은 동맥경화에서 시작합니다. 동맥경화의 원인을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데,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이 되면은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돼 있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거든요. 이것 중에서 3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미 언제든지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 뇌졸직이 생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없는 곳에서는 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안 생깁니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동맥경화니까 동맥경화 예방하는 방법을 생활의 수칙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